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개축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이 되겠죠. 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되는 것, 물의 기운이고, 물의 기운은 차가운 냉기, 얼음을 얼릴 정도의 영하 20도 30도 그 이하로 떨어지는 엄청난 차가운 냉기를 수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양수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일이 입춘이 되겠습니다. 입춘이 되면서 이제 개수일간 공부하게 되는데, 내일은 이제 입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연월이 모두 바뀌게 되는 것이니 1년 중에서 이제 24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아마 입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물의 기운이고 차가운 냉기를 뜻하는데, 임수하고 개수하고 차이는 임수는 양의 기운,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수인데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양이 깊다라고 했을 때는 음은 얕은 것이 되겠고요. 양이 넓다라고 했을 때는 음은 좁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임수는 넓은 물이면서 깊은 물이면서 방대한 개념의 큰 물의 기운 수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음수는 작은 개념의 얕고 좁은 아주 작은 그러한 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바다 같은 큰 개념, 강호수와 같은 그런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수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기 때문에 우로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뭐 작은 이슬비라든가 또는 옹달샘 같은 개념의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의 물이 바로 음수인 개수가 되는 것이죠. 임수라고 하는 것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어떤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 그래서 이를 달리 충분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해도 범람할 우려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양수인 임수하고 음수인 개수의 차이. 근데 개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유지해야 된다? 청징함을 유지해야 된다.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음용수의 비유를 하고요. 또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정화수의 비유를 하는데,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흙탕물 가지고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물로 하늘에 기도를 드리고, 사람이 먹는데 탁한 냄새가 난다거나 흙기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사람이 먹기가 꺼려지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하는 이런 성질은 없다 하더라도 개수의 핵심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수의 희비가 달라진다. 개수는 맑고 깨끗함으로 인해서 귀를 얻는 것인데, 개수가 탁해져 있다 그러면 부귀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수는 신앙하게 되면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성질을 잘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로서 임수를 뭘 한다? 그렇죠. 제방을 하고요.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 주어야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에 용도 쓰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왕해도 물이 범람할 필요가 없으니, 개수가 예를 들어서 신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수가 왕해지면 물이 많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도 많아지지만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수가 왕해지게 되면 차가워지고 추워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은 뭐 임수하고 똑같지만은, 임수는 무토를 쓰지만 개수는 간목을
입주용해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임수든 개수도 일단 신약한 것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인성이 금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임수의 근원 또는 개수가 약할 때는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고요.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개수는 왕에도 무토, 기토 등과 같은 관살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수가 관살인 무토, 기토를 많이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임수라고 하는 것을 왕했을 때 무토를 쓴다라고 했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칠살 또는 편관이라고 하는데, 칠살 편관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임수를 제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살인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가 있겠고, 기토는 정관이긴 하지만 기토는 작은 승리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한강 같은 큰 물을 갖다가 사판자로 작은 모래를 가지고, 물기 있는 모래를 가지고 한강을 막을 수가 없죠. 오히려 물만 더럽히게 된다고 해서 임수가 예를 들어서 용진이거나 임수가 일간일 때 기토를 보게 되면, 그래서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쓰는 것이지 기토는 용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요. 내일 이제 입춘절입 시간에 따라서 축월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입춘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실질적으로는 축월은 오늘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절기 살펴보면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한이 되어야지만 월이 자월에서 축월로 바뀐다. 그리고 축월에서 인월로 바뀔 때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입춘이 되게 되면은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월이 모두 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역시나 겨울이 되겠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혹한의 한기를 가지고 있는 시절이고요. 모든 만물이 화가 없으면 얼게 됩니다. 반드시 조후하는 그런 용신이 필요한데, 이때는 반드시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어야지만 조후의 공력을 크게 기대할 수가 있겠죠. 비유하자면 난로를 피우는 것보다는 태양이 하늘에 떠서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에는 축월 동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일간이든 간에 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된다. 즉 얼어 있는 물을 녹게 만들어야 되고요. 얼어 있는 땅도 녹게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생기는 것이지, 만물이 얼게 되면은 금도 수도 토도 용도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겨울이면서 수왕절이 되겠으나 축월은 핵심 다른 진술 축미월과 함께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오늘은 일간이 임수일간인데,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때 걸록격이라고 했죠. 록격이라고 했고,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양인격이라고 해서 임수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일간이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으로 사주를 폐합하는 것이 맞았지만은,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아무리 축토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토가 왕하면 상대적으로 임수 자체는 세력을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자 축월 자체에, 축토 자체에 개수신금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에 그렇게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물도 얼지 않고 땅도 얼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뭘 해줘야 된다? 토를 갖다가 절제시켜주고요. 이 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절제시켜주고, 화 자체가 축월에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뭘 해줘야 된다?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떤 분들 이제 뭐 식신으로서 정관을 제하는 것이 나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토가 많아서 임수를 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야지만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있는 것은 꼭 토를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토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고, 임수를 탁하지 않게,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 생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됩니다. 근데 양대음이죠. 일간은 양, 월지에 있는 축토는 양대음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을 극하는 관계에 있죠. 토극수 뭐라고 합니까? 극아자,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아자는 관성이 되는 것이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죠.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편관칠살이 아니라 전관이 되겠죠. 정관격이 됩니다. 물론 축월의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이렇게 사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임수 자체가 원령에 통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축토 중에 지장간이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개수가 투출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양인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았지만, 이건 절대 양인격이 되지 않고요. 양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가 뭐 월지가 자수가 있거나 연월일지 연월일시로 자수가 있어야지만 개수가 투출하면, 그래도 격을 잡을 때 양인격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축월에. 그래도 자수가 있어야지만 양인으로 하지, 뭐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양인격으로 잡진 않고요. 신금이 투출하는 경우에는 신금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이 되고 관인 상생하게 되죠. 토가 왕에서 일간을 극하는 관계에 있을 때 신금이 있으면 관인 상생해서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 정인격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동절에 화가 없어서 얼게 되면 금도 차가워지고 물도 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금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중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인격이 되진 않죠. 임수마저 투출되어 있습니다. 동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많아지는 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온이 겨울에는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후의 필요성, 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은 축토와 마찬가지로 지지로 진토와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고, 안에 개수를 암장하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임수, 개수, 이 수가 축에도 통근할 수 있겠고요.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으니, 이 임수, 개수는 그렇게 세력이 약한 수는 아니고, 수가 많아져서 사주가 매우 얼어있죠.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물도 얼어져 있고요. 토도, 땅도 다 동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화를 얻어서 조후할 필요가 있는데, 연지에서 인목을 봤죠. 이 목은 수의 기운을 설계합니다. 수생목하지만은 목의 입장에서 수의 기운을 뺐고요. 그 다음에 목은 화를 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히 미약하지만 인중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계해서 화를 생할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있다. 단 축월에 임계수가 저렇게 투출되어 있을 때 인중병화만 가지고는 조후하기가 어떻다?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화를 별도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축진은 관성입니다. 그래서
통근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지지로 해자수가 있거나 신금 같은 것이 있어 통근하는 것에 비해서 진토축도에 있어서 임수일간이 통근하는 것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의 뿌리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생시가 어떤 생시가 와야 되느냐 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녀에 따라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놓고 봐야지 생시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겠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죠. 이게 바로 임수 입장에서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자수가 있어야지만 천간에 투출한 개수가 자중개수가 투출된 것으로서 얘가 양인이 되는 것이지, 아마 자수가 없는 상태에서 축토만 있는데 얘는 겁재일 뿐입니다. 자수가 있기 때문에 양인이 되는 것이고, 이 자수는 진을 끌어당깁니다. 자진 수국이지만은 신자가 없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 수국이 되죠. 수국이 돼서 수가 굉장히 왕해지게 되죠. 화가 매우 부족한 것인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연지에 있는 인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중간목으로서 설하고, 그 다음에 인중병으로서 조우해야 된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신해시 마찬가지로, 물론 자수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얘는 양인이 아닌 것이죠. 자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역시나 해수를 보고 임수, 개수가 다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가 굉장히 왕한 것이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임인시 또는 계묘시가 되게 되면 천간으로 다 수가 되죠. 지지는 상관없이. 그래서 천간으로 같은 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천원일기격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임인시뿐만 아니라 계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천원일기격. 그래서 수가 세력을 없지 않아 이제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금수운으로 가면 조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겠고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화를 얻었고요.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두고, 물론 군비쟁제 맞습니다. 이건 군비쟁제가 맞다 하더라도 화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병오시나 을사시 정도로 이렇게 태어나야지만 여자로 태어날 때 이 금수로 갈 때 조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진 회국하죠. 무토가 좀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축진 신에 다 뿔을 두고 임계수가 같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이렇게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좀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로 태어나면 경자시, 신해시 또는 무신시, 갑진시는 좀 그렇고, 남자로 할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자로 태어날 때, 만약 오늘 여자로 태어날 때는 가장 그래도 선택지가 가장 괜찮은 것은 을사시하고 병오시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후 때문에 그래요. 조후 때문에 추월에 추운데 운이 계속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날 때는 을사시, 병오시가 더 좋을 겁니다. 근데 남자로 태어날 때는 뭐 경자시, 신해시, 무신시, 갑진시 이렇게 다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 생시를 좀 달리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 내일 토요일 입춘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